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넥신요. 제넥신이요. 오늘 종목 네. 제넥신 여쭤보셨는데, 자, 그럼 제넥신 일단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여쭤볼게요. 6만 원에 50%요. 6만 원에 50%. 네. 자,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혹시 지금 올 초에 매수하셨나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올 초 아니면 지난해 11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 전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계속 안 올라가요. 네, 특히나 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네씨 많이 좀 고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길게 끌고 가야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넥신 앞으로 좀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지 진단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김정수 전문가님, 이번 종목 제넥신입니다.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매수 비중 한 50% 갖고 계신데요. 제넥신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길게 보는 거는 반대 의견이고요. 제넥신 비중을 6만 원대 정도 되면 뭐 기다리면 그 정도 가격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워낙 그 악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수준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기다리면 지금 6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뭐 가격대는 전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라 봅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제넥신 같은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 R&D가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대박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넥신이 연구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R&D가 가치가 있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느냐를 물어보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50% 비중을 실을 것이냐? 저는 이제 이건 반대 의견이다 이거죠. 요게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할애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최대 주주가 한독이죠. 그죠? 제넥신의 최대 주주는 한독이란 말이에요. 제넥신하고 한독하고 그리고 한미약품은 한묶음이에요. 한묶음. 얘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뭐, 요번에 작년도 11월 달에 나오고, 요번에 JP 모건 컨퍼런스 콜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하이루킨 7, 요건데요.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요 부분인데, 요 이슈가 시장에서 중심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많은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시세가 터졌던 주식들을 보시게 되면, 제넥신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대랠리가 터지죠. 근데 제넥신만 터지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잘 보세요. 한독이 터져요. 근데 한독만 터지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도 2017년도에 바이오제약 랠리가 나왔을 때 같이 터집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같이 터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터지냐면 록십자, 랩셀 같은 주식들도 터져요. 2017년도에. 그러면 2017년도에 바이오제약을 이끌었던 수많은 바이오 제약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 여기에는 이제 신라젠도 터집니다. 두 개예요. 면역 항암제하고 병행 투여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값어치가 시장에서 제일 핫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면서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멀티플 자체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넥신이 잘한 게 아니라 제넥신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를 반영했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는 크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화학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나눕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암 환자들 치료하게 되면 정상세포하고 이 암세포를 같이 죽였기 때문에 머리도 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발전됐던 게 표적 항암제예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그게 이제 JW 중해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표적 항암제가 문제가 생기죠.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똑똑해지니까 위장한 걸 찾기 위해서, 그죠? 자기 항체에 있는 힘을 키워가지고 공격하자. 이걸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과 합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라젠이 뜬 거고 기술 수출 그 당시 1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꿈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가 좋은데 환자들마다 안 맞는 거예요. 이 환자한테는 잘 맞고 이 환자한테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꺾이기 시작하죠. 이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이오 제약을 받아봤던 기관 투자가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코오롱 티슈진 사건이 터지죠. 작년도에. 그죠? 코오롱 티슈진. 이 기업이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라젠 이 기업이 임상 데이터 조작 관련된 노이즈가 8월 달에 터져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태까지 바이오 제약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R&D 시장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연이어 실패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그때부터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르게 분석합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포인트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요.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냐면 작년도 8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HLB가 급등 나오는 사건이 터지죠. 임상 3사 업체가. 그죠? 그리고 메지온이 8월 달에 시장이 그 박살이 나는 구간이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임상 3사 업체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주식들 다 박살났는데 이 주식만 쭉쭉 올라가죠. 셀트리온에 비해서.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가 바뀌는 겁니다. 면역 항암제가 핵심이었는데, 병행초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게 환자들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가니까 이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가시성을 봅니다. 셀트리온처럼 합병 관련된 이런 이슈 단발로만 적용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당장 실적으로 좋아진 게 눈으로 보여요. 가시성이 있으면 쏘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귀해야 돼요. 희귀해야 됩니다. 임상 3사 업체들 가운데 희귀해야 돼요. 그래야 FDA 지원 사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지온이 되는 거예요. HLB가 그래서 살아난 거고 헬릭스미스가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병행 투여를 하고 있느냐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의도 쪽 시각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상 3사 업체로 전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많아서 50%의 비중을 실었다 한다면 저는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만약에 제넥신이 살아나게 되면 코스닥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코스닥 레버리지 쪽으로 일부라도 전 이동하시라고 전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넥신을 비중을 50%를 실어서 이걸 한 방을 노리는 거는 너무 무모합니다. 얘가 만약에 살아나려면 한독도 살아날 거고 한미약품도 살아날 겁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지금 시장한테 불신을 2번이나 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행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런 걸 50% 싣고서 승부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메인은 저기로 가고 있는데 나만 과거의 생각에 살이 잡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건 반대한다 이거죠. 메인으로 옮겨야 된다. 바이오 제약은 지금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가시성, 말빨 안 통해요. 실적으로 확 좋아지는 게 봐야지 기관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임상 3사 업체 귀해야 됩니다. 귀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 FDA가 하다못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래서 제넥시는 저는 절반은 ETF 코스닥 레버리지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6만 원까지 좀 버텼다고 한다면 임상 3사 업체 좀 교체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 반대,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종목 교체나 비중 이동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넥신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길게 투자하시는 거는 반대 의견 남겨주셨고요. 비중이 50%라는 거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죠. 비중 축소 의견 또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로 좀 옮겨 가실 거면요. 임상 3상과 관련된 그런 주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덧붙여주셨는데요. 자세히 참고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그럼 6만 원까지 갈까요? 본전까지? 네, 일단은 6만 원대까지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만 원까지 반등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주가가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사촌이 땅 샀는데 땅값이 오르면 배가 앞으로잖아요. 제넥신이 조금 반등 나는데 다른 주식 막 날아가게 되면 되게 아마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50%의 비중을 가지고 6만 원까지 쭉 가져가는 것보다 얘를 통해서 복구하는 거나 뭐 코스닥 레버리지 통해서 복구하는 거나 임상 3상 업체를 복구하는 거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게 더 낫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은 좀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게 먼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일단은 먼저 6만 원까지 만약 기다리시기보다는 먼저 좀 지켜보시다가 비중을 먼저 좀 줄여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넥신까지 살펴드렸습니다.